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고 전직 미군 정보요원이 증언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5.18 39주년 추모 주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건물과 전시 콘텐츠를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산지 채소 가격 폭락세가 계속돼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하기 직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 다녀갔다고 전 미군 정보요원이 증언했습니다. 이 정보요원은 전 씨가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사살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향해 행진하던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낮 1시쯤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더니 시민들을 향해 빗발처럼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뭔 애국가 소리 하고 쳐다봤죠? 근데 애국가 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총소리가 콩복듯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나준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거죠. 12.12 쿠데타 이후 군 실권을 쥐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 씨가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 정오쯤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제1전투비행단이 있는 광주 비행장에서 종호용 특전사령관 등 74명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때 전 씨의 발포 명령이 있었고 이는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닌 사실상의 사살 명령이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북한 특수군 침투설도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첩보위성이 광주를 집중 정찰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면 미군의 정보망이 완전히 뚫린 거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구구단체들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시민선동 등은 오히려 신군부가 광주에 위장 투입한 특수부대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했다는 방화, 총격, 장갑차, 군수송 차량 탈취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매우 극렬한 행위들인데 김 씨는 오늘 광주를 방문해 5월 영령과 광주 시민들 앞에서 5.18 당시 상황에 대해 한 차례 더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언을 통해 그동안 전두환 씨가 부정해왔던 도청 앞 집단 사살 명령 등 5.18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5.18을 경험한 시민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입니다. 80년 5월 21일 오후 헬기 사격이 시작됐고 헬기는 사직공원을 넘어 월산동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전두환 씨 재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66살 이광영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80년 5월 21일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월산동에서 헬기 사격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헬기 사격 장소로 지목된 월산동은 조비오 신부가 밝혔던 헬기의 이동 동선과 일치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친 사람은 없고 헬기는 이제 쏘고 지나가고 옛날 그 월산동 로타리에서 그랬는데요. 헬기 사격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61살 남현애 씨는 전일빌딩 쪽에서 있었던 헬기 기총소사로 자신의 몸속에 탄환이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속 탄환을 제거해 미국의 무기실험 연구소에 보낸 결과 6.5mm 이상의 총탄 조각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5.56mm의 소총을 사용하고 있어 6.5mm 이상의 탄환은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혈기 떠가지고 저기 했는데 순간에 맞아버렸어요. 제가 하고 몸속에다 담고 있다가 내가 얼마 못 가. 마비가 돼버려. 하지만 전 씨의 변호인단은 증인들이 과거 다른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현재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 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부터 전 씨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중에는 흐리겠는데요. 오전 9시를 전후해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를 전후해서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차츰 맑은 날을 회복하겠고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일째 비 소식 없이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날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건조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는 어제보다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따가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의료인들은 시민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참상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광주 MBC는 의료인들의 기억을 통해서 (80년 5월) 광주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계엄군의 잔혹함에 맞서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냈던 의료인들의 헌신을 보도합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이민호 씨는 아직도 39년 전인 1980년 5월 18일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선대 의대생이던 이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다 금남로에서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나타나 이 씨를 군홧발로 짓밟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 잘못 안 했는데 갑자기 부대가 시민들을 그냥 쫓치고 가봐니까 이렇게 숙여주셨는데 그 공수부대 3명한테 발칵 떼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맞았거든요. 복부를 또 맞아가지고 제가 세상에 그때 파열됐는데 혈압이 떨어져 생명이 꺼져가던 이 씨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에야 가까스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막 토하고 혈압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이성 된 것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송해갖고 통합병에서 맨 처음 수술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계엄군은 아무 죄 없는 광주 시민들을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르고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잔인해진 계엄군은 마침내 총에 대검까지 꽂아가며 학살에 나섰고 광주 시내 병원 응급실에는 중상자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죠. 단순한 타박이 아니라 뭐 두개골, 함몰, 뭐 사지, 뭐 골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심한 정도까지 오게 되고 인정사정 없는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력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 구타를 당해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김경철 씨는 5.18 최초 희생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런 군인들 손에 순식간에 눈 한 번 깜빡어요. 공복으로 맞아서 개파들 뜻에 맞았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악몽에 수다리고 있는데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선대병원을 제외한 전남대병원과 기독병원, 국군 통합병원 등에는 부상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응급실이 가득 차는 바람에 병원 복도까지 매트리스가 깔렸습니다. 환자는 막 실려오는데 뭐 침대가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 복도에다가 그 이제 야전용. 하지만 계엄군에게는 병원마저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병원에 들어와 의료진을 위협했습니다. 폭격을 하더라도 십자가가 있으면 폭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때 공수부대는 그 응급실 앞에 최루탄을 2방을 쏜 애들입니다. 당직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윙 소리가 나더만은 그 최루탄을 2발을 바로 응급실 안에다가 투척을 해버렸거든요. 열흘간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한 광주 시민만 3,000명이 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환자들을 통해 계엄군의 잔혹함을 마주했던 의료진들. 3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잔인했던 기억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주간을 맞아 옛 전남도청과 그 안에 전시된 콘텐츠들을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문화전당은 특히 올여름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서 개방 기간을 8월 18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서사적으로 그려낸 열흘간의 나비떼라는 전시 콘텐츠는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와 맞물려 그동안 5.18 기간에만 임시로 공개돼 왔고 도청 원형 복원이 확정되면서 철거되거나 이전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무료 수송버스와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18일 광주 지역 14곳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총 18대의 수송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 동초등학교와 수곡삼거리에서 5.18 민주묘지로 가는 셔틀버스를 7분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5.18 기념식에 수많은 참배객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수송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산지 채소의 가격 폭락세가 끝이 안 보입니다. 이 대파와 배추에 이어 양파까지 산지에서 폐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는 없고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대파와 봄 배추에 이제는 양파까지 밭재로 갈아엎고 있지만은 산지 가격이 폭락세를 거듭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파 20kg 상품 한 망이 14,800원,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산지 거래마저 또 끊긴 상태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추가 하락을 저울질하며 중간 상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대 주산지인 무안은 밭대기 거래율이 20%에 그친 실정입니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게 되자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까지 생겨났습니다. 인건비는 하루에 10만 원인데 우리가 10만 원어치를 하려면 얼마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요. 농사당국이 더 이상의 폭락장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 산지 폐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종과 중간생종 양파 14,000톤에 대해 선제적으로 면적 조절을 실시하였고 정부에 3만 톤을 추가 시장 경유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봄배추와 마늘 산지 가격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유례 없이 채소 전반에 덮친 가격 폭락세가 봄까지 이어지면서 농촌에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만 21만 대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성명을 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소울과 스포티지를 주력 생산하는 광주 공장에서만 생산 물량이 21만 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기아차 광주 공장의 생산 물량이 감소할 경우 광주 지역 총 수출액의 40%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 오전 4시를 기해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근무 여건이 비슷한 대전 지역과의 임금 차이 16만 7천 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대전 지역의 타결안을 보고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전세버스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서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국민포럼 이명길 광주전남 지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예정대로 그 파업이 진행되면요. 내일 출근길 또 등굣길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영향이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상당히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현재 101개 노선 약 1000여 대의 광주 시내버스 중에 광주시의 대책으로 인해서 800대를 투입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버스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건 그 주 52시간 근무제 로 인해서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우리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임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기존의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한 달 24일을 일을 하였지만은 네. 주 52시간이 되면 한 달 22일을 일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임금 손실분이 제가 추정보다 약 30여만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무 날짜가 이틀 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임금은 월 30만 원 예.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 일단 예상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는요 또 파업을 결의한 노조 가운데 뭐 1일 2교대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52시간 근무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선을 긋기도 하거든요. 이게 맞는 진단입니까? 네. 이것이 완전히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대개 한 50대 50 정도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동안의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시민들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조 상당히 많은 협상을 하고 많은 성과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주 52시간 제도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정부의 진단은 이긴 한데 절반 대 절반 정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측은 또 누적 적자가 많아서 임금을 올려주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자체가 나서야 될 텐데 이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 우리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얼마 정도나 늘어날까요? 네, 제가 추정 큰때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네. 현재 노조의 요구가 시급 기준 10.9% 인상과 24일에서 22일로 줄어든 2일분의 감소분 보존 그리고 대전시 수준의 급여 인상 이런 것을 제가 추정해 보니까 2017년도에 기사분들의 총 임금이 연간 1,280억 정도 됐죠. 1,280억이요? 예, 이게 10% 같으면 약 130억 되죠. 네네. 이런 것을 총하면 약 200억에서 3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억에서 300억 원 수준의 어떤 시의 부담이 생길 거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 대책으로 요금 인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이용자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특히 교통수단의 선택을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 100원이 인상되도록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시내버스의 요금이 올라가면 택시나 이 승용차와의 경쟁 관계에서 상당히 그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또 시에서도 임금에 대한 운영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봐도 버스 이용도에서 봐도 그렇게 서민들에게 이용 요금이 전가되는 것이 긍정적이진 않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버스 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 우리 기사분들의 요구 네. 또 시민들의 어떤 편의상을 이렇게 충족시킬 만한 양립시킬 만한 그런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시 또는 이제 시내버스 운영하시는 기사분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 3자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것이 네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현재 광주시가 승용차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에서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로 바꿔나가야 되죠. 네네.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 구조 자체도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되면은 네. 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네. 보행 체계, 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는 택지 개발, 네. 즉 역세권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승용에서 대중, 네. 보행 중심의 교통 체계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심할 것이다. 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광덕중고등학교가 친일 교가를 대신한 새로운 교가를 만들어서 어제 처음으로 재창했습니다. 광주 광덕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은 개교 기념식에서 광덕고 음악교사인 최재훈 성악가가 작곡한 새 교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세운 광덕중고등학교는 친일 인사인 김성태 씨가 교가를 작곡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부터 교가 교체를 준비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 1구를 비롯해서 10여 개 학교가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대신할 새로운 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형일 광주시 의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지난 2004년부터 작년 말까지 1조 4,528억 원이 투입돼 총 사업비의 27.5%만 집행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70% 이상은 예산이 집행됐어야 하는데 전당 건립과 운영에만 1조 원 이상이 투입돼 전당만 짓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리까지 총 43.9km 구간에 대해 올해 노반 설계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주 고막원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 임성역으로 연결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는 오는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린이용으로도 제작됐습니다. 곡의 속도와 높이를 조절해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기 쉽도록 한 것으로 음원 활용을 원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용 임을 위한 행진곡의 악보와 반주 음원 등은 5.18 기념재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한국 민주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5월 항쟁의 시작이었던 전남대 촬영을 최근 끝냈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5.18과 광주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건 이번이 두 번째고요. 내년에는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은 있지만 이름이 외국식이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은데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들의 성을 만들어주고 개명 허가 신청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 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위주로 신청자를 우선 받았다고 하는데요.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 구조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꽃과 나무, 새, 항아리 등을 재구성해 봄을 담아낸 전시가 동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상섭 작가의 봄의 실내악인데요. 자연 풍경을 단순화하면서도 화려하게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